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총선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파동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모양새인데, 자, 비명계 그리고 특히 친문계 의원들이 공천 관련해 반발이 거센데, 친문 좌장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에 대해서 적잖이 파장을 낳았고요. 잠시 뒤에 결단을 앞두고 있는데, 자, 오늘 먼저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홍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30분 뒤쯤에 이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셔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랜 기간 많은 고심을 하셨을 텐데 탈당 입장 밝히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 많은 분들과 상의했고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잠시 후에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이 탈당 상식과 시민을 믿고 예, 이제 민주당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굉장히 고심 많으셨을 텐데 잠시 뒤 11시 1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를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럼 탈당하신 다음에 현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지역구로 일단 출마는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번에 부평에서 출마해서 우리 부평 주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처지에 사실 임종석 전 실장하고 기동민 의원은 그제 잔류를 선택했는데 의원님 이른바 헤어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저는 민주당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또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과 역사 또 그 가치와 노선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희생물이 되면서 이렇게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가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꿈에도 생각 못한 탈당이다. 민주당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탈당 후에 어떤 행보를 걷게 되실지 많은 분들 좀 관심 갖고 계신데 저희가 어제 얘기 나눴던 서른 의원과의 어떤 가칭 민주연합 혹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비례 합류 또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이번 총선이 이 윤석열 정권의 민생에 무능하고 또 정치 보복만 일삼으면서 민주주의가 또 위기 아닙니까? 거기다 한반도 평화도 굉장히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번 이제 민주당의 밀실, 비선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천으로 인해서 정말 사당화로 가고 있는 민주당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정치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떤 그 선동적인 팬덤 정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정치의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은 그런 새로운 정치의 씨앗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총선이 36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그 사당화 이것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미래에도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 된다. 이걸 저는 당연하게 그런 하나의 선택으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부터 그런 문제들을
또 서른 의원님이나 또 민주연대를 함께하는 분들과 논의해서 빠르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민주연합, 민주연대 그리고 새로운 미래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자, 며칠 전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셨죠. 많은 분들을 보셨는데 현 당 사안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해주셨는데 지난번 그 만남이 이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의 정치적 어떤 거취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님을 찾아가서 상황도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지금 이번 총선의 의미나 지금 선거의 판세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을 뿐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보니까 신경민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이 홍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좀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홍 의원님이 어떤 이런 결정에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하는 데 좀 영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비공개 대화였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이번 결정에 문 전 대통령이 좀 반응을 좀 보이셨나요? 어떤가요? 아니 그냥 뭐 짐작하십시오. 네네. 제가 예. 뭐 그걸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당화 얘기를 쭉 해오셨는데 어제였나요? 자질 없는 리더라고 이렇게 비판하셨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 잡음과 탈당 어떤 릴레이 이런 거 관련해서 민주당 공천은 지금 물 흐르는 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밀실 비선 이걸 통한 어떤 사천 그리고 총선이 당의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온 국민, 특히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충분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의 어떤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는 어떤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용납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는 저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혹시 총선에 나가셔서 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면은 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또 국민들의 어떤 민생과 또 한반도 평화 이런 걸 위해서 예. 우리는 항상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각오와 함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정의와 투명성, 신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과 연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제 모든 것을 던지려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원내 대표로 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금 뒤 잠시 뒤죠.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한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홍영표 의원 말씀 쭉 들어봤는데 진소희 의원님 어떤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시던가요? 그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이 귀에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 느낌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을 하는데 이게 자발적인 자의에 의한 탈당이라기보다는 부당하게 쫓겨 난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강하게 그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창길 부대님 일단은 네. 홍 의원이 일단 민주연합, 민주연대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미래라도 합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연합이 일단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홍 의원 탈당이 어떤 이런 세력들한테 좀 뭐 크게 좀 화산처럼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뭐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이제 뭐 어쨌든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시작하는 집에 어떤 뭐랄까 분위기를 조금 흐트러뜨린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뭐 탈당을 해서 민주연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네. 뭐 어쨌든 이게 기폭제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도움이 되고 분위기를 좀 그쪽으로 잡아가고 하는 뭐 역할은 뭐 당연히 하겠죠. 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식과 국민을 믿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금 현 정치권이 상식과 국민을 믿지 않는 정치권이 된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설사 죽더라도 상식과 정말 국민을 믿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징과 깃발로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완료됐을 때에 그 깃발을 찾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정말 대의를 위해서 뚜벅뚜벅 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직 예.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신 목소리도 사실은 당 내에서 이전에 얼마든지 내실 수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뭐 크게 막 이렇게 막 칭찬해드리거나 크게 기대를 해드리거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시작이 네. 끝까지 간다면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또 다른 깃발로 새로운 씨앗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저 새로운 미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설주환 실장님 뭐 일단 홍영표 의원 굉장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새로운 미래 측과 얘기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많이 좀 반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이 어찌 보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송영길 대표 때 대표 경선도 나섰을 네. 만큼 어찌 보면 민주당의 대표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불공정한 공천 과정에서 어떤 같은 공평한 어떤 경선 기회조차도 뺏어버리는 이러한 어찌 보면 사천에 가까운 지금 불공정한 시스템 공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오시게 된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아마 지금 어떤 민주당의 기존의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 지금 잃어버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김대중, 민주당의 노무현,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듯이 이런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 정신을 되살리는데 아마 저는 큰 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 혹시 제안하셨나요? 저희 아직 그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요. 바로 입당은 아마 아닐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아마 민주연합이라는 어떤 형태로서 예. 형태를 구성하신 다음에 아마 결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